자, 오늘 5월 24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당연히 큰 돈을 잃는 거겠지만 큰 돈을 잃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 매매가 가능해졌을 때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감이 느껴질 때와 매매 리듬이 꼬여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무조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내동매매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장에서 매매 중독으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입을 때가 있으므로 매매 금액을 줄이던가 횟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쉬던가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금액을 퀵 메뉴에 4,400, 7,700, 1억 1,000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긴 했지만 현재는 3,000, 4,500, 7,700 이렇게 한 단계 줄여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손실을 입는 게 아니고서 어느 정도 손실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당장 돈 얼마 잃은 것 가지고 아무렇지 않겠지만 매매 리듬이 꼬여버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면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놓치기가 쉽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잘 될 매매도 꼬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돈을 잃어도 멘탈 관리와 매매 리듬, 내 매매 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며 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반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손실만 입는 시장이 있습니다. 각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는 강하고 또 어떤 시장에서는 약하고를 아실 텐데 하는 것마다 꼬인다 싶으면 쉬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멘탈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이걸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매매 중독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불안감과 심심해서라도 주식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매매 중독 때문에 쓸데없는 손실을 입으면서 손실을 크게 누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알아서 의지대로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코스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제가 항상 황금선이랑 캔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보자도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쁜 모양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이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선과 캔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시장 끝나고 코스피와 코스닥 캔들 모양이 안 좋게 떴다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하루 종일 힘도 쓰지 못하고 증시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 마감을 했던 이 캔들 보시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캔들입니다. 이런 음봉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캔들인 이유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이런 망치형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반등해도 부족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캔들을 싫어합니다. 황금선까지 못 지켜주면서 최악의 캔들로 마감. 당연히 이런 최악의 캔들로 마감했으면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발목을 잡거나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캔들이 나온다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증시 상태보다 오늘 백신 관련 대형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오늘 수급과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제가 기대를 했던 종목과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도 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으며 하루 종일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면서 종목들을 관찰하고 VI가 걸린 상태에서도 빠지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매매할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따라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냥 윗꼬리 길게 달고서 5% 10% 아무렇지 않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곳곳에 널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 완화 장치만한 화면이 없어서 거래대금 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면보다는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린 다음에 그 뒤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순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도 먹을 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화면에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캔들 보시면 매우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증시 분위기가 살아날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아날 때까지는 경계를 하면서 단타만 치거나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경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황금선 회복해서 3200포인트 근처에서라도 종가를 예쁜 캔들로 형성해 줘야지 이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 계속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이런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계속 마감한다면 결국에 최근의 저점들을 깨면서 3000포인트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3200을 회복해 주기 전까지는 주식을 함부로 들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들고 가고 싶은 종목들은 좀 많은데 증시 때문이라도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은데 최근에 저점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뭐 아래꼬리도 없는 깔끔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이거 살아나기 위해서는 황금선을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지금 코스닥은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아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계획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싶으면 확실하게 예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예뻐질 때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단기 매매만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금융투자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매 맞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까지 지금 금융투자가 받아주고 있으며 외국인은 공매도 재개된 뒤에 하루 빼고는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어차피 이거 중간중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단타 물량들이고 결국에 나가니까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으며, 최근 한 달간 이 누적 순매수 보시면 금융투자 필요 없고 투신이랑 연기금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도 투신에서 3,100억 매도,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증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 쉬어야 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대를 했던 종목은 누구나 아는 뉴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작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시초가도 너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해서 3반은 순식간에 5%까지 뛰어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게 외국인의 수급인데 이런 초대형주는 남들이 다 거품이다, 이거는 너무 과열됐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외국인이 올려주면 그만입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끼리 좋은 소식으로 모여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계속 관찰을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 보이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시초가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수급까지 괜찮았으면 그 뒤에 먹을 자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래대금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거래대금이 끊겨가지고 수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도 없고 시초가 못 지켜주고 거래대금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한가 먹은 종목이 KCS였는데 하필이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상한가 먹는 날이면 상한가 간 종목이 이상하게 개파락이 나오거나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먹은 종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제가 오전에 반등 한 번은 보고서 결정을 하려 했는데 딱 여기서 털렸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초가를 위협하길래 여기서 털렸습니다. 털리고 나서 끝까지 오르고 계속해서 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에서도 기대를 했지만 오전에 샘CNS에서 눌림목 공략하다가 이것도 실패해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도중에 밑에 매수 댕이가 강하고 잠깐 반등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했다가 이 반등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 쳤을 때 반등해서 계속 시세를 줘야지 정상인데 반등하다 실패해서 다시 내 매수가를 깨버린다는 것은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던 삼성 SNC 이거는 제가 또 금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배 뻥튀기 된 종목이라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0,000원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둘째 날에도 첫날 상한가를 하더라도 둘째 날에 관심을 가지고 샘CNS처럼 대응을 했을 텐데 2배 뻥튀기 되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2배 뻥튀기 되는 종목은 95% 이상 확률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고 그 극악의 확률에 내 소중한 돈을 거는 것보다 앞으로 2배 뻥튀기 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2배 튀겨져도 자이언트 스테처럼 튀겨져도 그 뒤로 상승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개씩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저는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어차피 잘 떨어지지도 않는 종목 중 하나니까 언젠가는 시세가 나오겠다고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시장 때문에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 이것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시장 때문에 손이 가지 않았으며 중요한 자리가 26만 2,500원. 최근 자리를 봤을 때 26만 4천원. 현재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면 할수록 주가는 그전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아지며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 다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높았던 고점이 16만 6천원입니다. 오늘 캔들이 좀 안 좋게 뜨긴 했지만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오늘 누구나 아는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면 어차피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해서 이 가격 이상에서 마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준다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은 오늘 캔들로 인해서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그 다음부터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방향대로만 대응을 한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좋은 종목이면은 어차피 다시 16만 6천원 이상으로 이 나쁜 캔들이 떴음에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16만 6천원만 본다면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캔들이 좋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런 깔끔한 음봉으로 마감했으면 뭐 그 뒤에 회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싫어하는 캔들은 분위기까지 망쳐놓고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며, 삼성 바이오 마찬가지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쉬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88만 3천원. 이 자리인데,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이런 나쁜 캔들이 떴음에도, 게다가 외국인 수급까지 나가면서 수급은 바이오 사이언스에 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받쳐주지 않고 있으며, 이런 악조건에서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라면 다시 88만 3천원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할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이 가격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일단은 안정될 때까지, 예쁜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매매를 끊어버리시고 소중한 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의 목적인 타겟인 신용잔고가 지금 줄지 않은 채 계속 최고점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잔잔한 하락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